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리그의 역할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스포츠 리그의 의미와 주요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행위를 정부에서 용인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의 구조와 주요 요소를 살펴보고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스포츠 리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프로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해당 종목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자 전문가입니다. 스포츠 시장에서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리그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스포츠 리그는 경기라는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팀들의 집단이나 단체입니다. 프로스포츠 팀들은 리그라는 단체를 만들어 팀과 경기 수, 경기 일정과 장소 등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서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리그전 또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프로리그나 협회에 소속된 팀과 선수들만이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 기업들이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미에는 MLB, NFL, NBA, MLS 등 여러 가지 종목의 리그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영국의 EPL,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의 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등의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의 KBO, 프로축구의 K리그1, KBL, 또 프로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리그가 하는 일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는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그에서는 새로운 경기 룰을 도입하거나 개정합니다. 경기 룰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이유는 경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룰을 개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기가 좀 더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돼서 보다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개정하고 12초 룰을 도입했습니다. 또 MLB에서는 2023 시즌부터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치클록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 피치클록은 투수들은 주자가 없으면 15초 이내, 주자가 있으면 20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볼 하나가 선언됩니다.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투수는 제 시간에 볼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피지클록은 2010년부터 미국의 대학 야구에서 운영됐습니다. 또 리그에서는 시즌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리그에서는 시즌, 포스트 시즌 등의 일정을 조정하는데 이는 보다 많은 팬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리그에서는 배타적 연고지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리그에서 팀별로 배타적 연고지를 지정하면 구단들은 해당 지역에서 상호활동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연고지 구단은 해당 지역에서 리그 소속의 유일한 팀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지배력은 구단이 해당 지역에서 제품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북미 프로 구단들은 배타적 연고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리그에서는 새로운 팀의 리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MLB나 KBO와 같은 프로야구 리그에서 새로운 팀이 리그에 진입하려고 할 경우 구단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리그의 새로운 구단과 배분해야 되고
리그의 수익을 새로운 구단과 배분해야 되고 또 기존의 관중들이 새로운 팀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중수나 입장 수입 등이 일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팀이 리그에 진입할 경우 기존 팀들이 관중과 입장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팀이 리그에 진입할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팀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NC 다이노스가 창원을 연고지로 KBO에 진입하려고 할 때 부산의 롯데 자이언트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리그에서는 전력 불균형을 시정합니다. 리그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리그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해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리그전에서 팀 간의 경기력이 엇비슷해서 경기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박빙의 경기일수록 팬과 시청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만약 경기 결과가 사전에 알려질 정도로 팀 간의 경기력 차이가 아주 크다면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두 팀 간 경기력 차이가 약간이라도 나는 경우보다는 두 팀 간 경기력이 거의 엇비슷한 경우에 관중과 시청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팀들 간 전력 불균형 상태가 더 일반적입니다. 전력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은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프로리그에서는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운영합니다. 특히 북미 MLB나 NFL, NBA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리그에서는 팀들에게 수입을 배분합니다. 수익 공유라고도 하죠. 미국의 NFL에서는 구단이 입장 수입, 중계방송 수입, 스폰서 수입 등을 모두 리그에서 관리하고 팀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MLB에서도 입장 수입, 중계방송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리그에 적립했다가 구단들에게 배분합니다. 또 영국의 EPL이나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는 중계방송 수입의 일부는 동등하게, 일부는 차등해서 배분하기도 합니다. 리그에서 팀들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것은 가난하고 전력이 약한 팀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리그에서 전력이 약하고 가난한 팀의 경기력을 강화시키면 팀들 간 전력 균형으로 팬과 미디어의 관심이 늘어나서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리그와 카르텔입니다. 프로스포츠 팀들이 리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행위는 카르텔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카르텔은 동일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과 수량 등을 비밀리에 협의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의 모임을 카르텔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기업들이 카르텔을 결성하면 독점 기업과 같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카르텔과 같은 담합 행위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카르텔과 같은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프로스포츠 리그의 시장 지배력이란 리그에서 배타적 연고지를 지정하고 리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단이나 경기 수, 경기 일정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경기 생산과 판매를 마음대로 조정할 경우 입장료, 중계방송료 등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고 구단의 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 구단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MLB나 NFL 등의 입장료가 비싼 것은
해당 지역에서 입장료를 낮출 만한 경쟁적인 스포츠 경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별로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리그가 소속 구단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팀의 수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리그는 카르텔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MLB나 NFL, NBA 등의 경기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 게 엄청 비쌉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일반 기업처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프로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공동행위가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프로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행위는 팀 간의 지나친 과열 경쟁을 방지하면서 프로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리그에서 팀들 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리그에서 어느 한 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경우 자칫하면 리그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리그에서 팀들 간 지나친 과열 경쟁은 오히려 카르텔 형태의 리그보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카르텔을 통해서 팀 간의 경기 수를 제한하고 새로운 팀의 리그 진입을 조정하게 되면 팀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스포츠 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공동행위는 구단의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프로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리그의 카르텔과 같은 행위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리그와 시장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거래되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제품을 사고 파는 장소입니다. 수요자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또는 가게입니다. 공급자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생산자 또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림은 프로스포츠 시장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은 크게 경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경기를 소비하는 수요자로 구성됩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리그와 구단들은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급자이고 경기 관중과 시청자들은 수요자, 소비자들입니다. 선수는 경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경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경기가 시장에서 제품으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경기를 생산하는 프로리그와 구단, 또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과 시청자, 경기가 제품으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선수와 심판, 경기장 시설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TV 중계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프로스포츠 시장의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또는 프로스포츠 리그의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리그와 시장의 주요 요소들입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의 역할과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리그와 구단입니다. 프로리그와 구단에서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구입해서 스포츠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구단은 수준 높은 양질의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채용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선수는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프로구단들은 생산 요소인 선수들을 잘 활용해서 양질의 수준 높은 경기를 제공해야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양질의 경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즌 운영 계획을 세우고 구단을 관리하고
경기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선수들입니다. 프로 선수는 경기를 생산하는 데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프로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승리에 기여하고 얼마나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스타 선수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전술 등을 익히고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양질의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코치나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코치나 감독의 역량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중과 시청자입니다. 경기 관중과 시청자들은 프로리그에서 생산하는 경기를 관람하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관중들이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는 것은 막상막하의 경기나 또 경기에서 승리, 뛰어난 경기력 등을 보고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과 시청자들이 관심 정도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기라고 하더라도 관중과 시청자들이 외면하면 그 경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관중들이 지불하는 입장료는 팀의 주요 수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관중들은 경기장에서 선수 관련 티셔츠를 구입하거나 매점을 이용해서 구단의 수입을 올려줍니다. 또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팬들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경기를 시청합니다. 이를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TV 중계방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청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 심판입니다. 심판은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규율합니다. 공정한 판정과 매끄러운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반칙 행위를 방관하거나 편파 판정을 한다면 공정한 경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 질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하고 감독할 경우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뛰어난 경기력이나 묘기, 경기에서 승리,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경기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기장 시설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는 특정의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때로는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나 팀을 응원하면서 선수들과 동질감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보다 안전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관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관람하게 될 경우 경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특히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안락한 경기장은 스포츠 경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TV 중계방송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TV 중계방송과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드라마와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로 방송사들이 방송 콘텐츠로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방송사들이 중계방송으로 시청료, 광고 수입 등을 올리는 데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사는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생산하는 경기를 중계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TV 중계방송사를 중간 수요자 또는 중간 공급자라고 합니다. 또 TV 방송사는 리그에서 생산한 경기라는 제품을 중계방송하면서 시청자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시청자를 기업이나 광고주에게 판매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리그,
시장의 경제적 특징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많은 경제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스포츠 시장의 경제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희소성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희소성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가 희소하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아주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희소성이 높은 장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보통 경기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경기력, 막상막하의 경기, 특출한 묘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승리에 대한 스릴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장면입니다. 또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구단이나 경기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희소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구단이나 경기 수를 제한하면 희소성이 높아져서 경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한정판 신발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나 리셀러들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희소성 때문입니다. 또 홈쇼핑 방송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 빅 찬스, 다 팔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행위도 희소성을 이용한 판매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겨루는 행위입니다. 프로리그에서는 선수들 간, 팀 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우선 같은 팀에서 동료 선수들 간 주전 경쟁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팀에서 동일 포지션의 동료 선수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지션에 따라서 팀 동료들 간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선수만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리그에서 팀당 등록 선수는 28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9명입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11명입니다. 그리고 팀에서 선발된 주전 선수들은 상대 팀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경기에서 많이 승리할수록 선수들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구단의 수입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의 정규 시즌에서는 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또 리그에서는 팀 간의 경쟁을 유인하기 위해서 우승한 팀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스포츠 경기는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완성된 제품이 거래됩니다. 하지만 프로 경기라는 제품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서 판매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판매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 팬들은 팀 간의 엇비슷한 경기력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팀 간의 전력 균형으로 경기력이 엇비슷할 경우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즉 팀 간의 전력 균형은 주로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강조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전력 균형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미완성 상태, 경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관중들은 경기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완성 제품을 구입합니다. 어느 팀이 승리할지 모르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래되는 겁니다. 넷째, 파생산업을 유발합니다.
이 파생 수요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것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양한 파생 산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전형적인 파생 산업으로는 관중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내기를 하는 스포츠 갬블링, 즉 베팅을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토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 베팅 산업의 규모가 프로스포츠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섯 번째로는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양한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입히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효과는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면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구단이 연고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식당이나 편의점과 같은 상업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또 연고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사들은 구단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지만 구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의 연고지 팀이 리그전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역 연고팀이 리그전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면 입장료나 시청료를 지불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편익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비경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팬들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할 경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를 폭력이나 난동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교통혼잡, 쓰레기, 야간 경기 불빛 등도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에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야구장의 각종 소음과 교통혼잡, 불빛 등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시장에는 다양한 경제적 개념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포츠 리그의 의미와 역할, 프로리그의 카르텔 행위, 프로스포츠 시장의 구조와 주요 요소, 경제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리그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